자, 우리 저번 시간에 문법을 조금 했죠?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나요. 아, 나죠? 자, 우리가 문법 공부한 걸 잠깐 되새겨보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크게 몇 가지니, 수진아? 두 가지. 오, 두 가지야. 뭐야? 음성. 오, 또. 그렇지. 근데 우리가 공부했던 부분은 음성 언어에 관한 부분이죠. 그 중에 특히 음성 언어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베이스. 뭐예요? 의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의문은 그 기능이 뭐예요? 말의 뜻을 구분해 주죠. 그렇지. 말의 뜻을 구분해 주는데 의문보다 더 적은 단위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말의 뜻을 구분해 주는 최소의 단위가 의문인데 그 의문은 다음과 모음처럼 우리 눈으로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분절 의문이 있고 꼭 소리를 내야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비분절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분절 의문 같은 경우는 중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뭐도 있냐면 음의 높낮이도 있어요. 그렇죠? 사실 우리말은 그렇진 않고 뭐만 있어, 다현아? 우리말 비분절 의문? 잠깐만요. 오마이갓. 소리의 길이, 그치? 길이 있잖아, 길이. 눈, 이거 있잖아. 맞아. 그래서 그걸 이제 구분하시면 되는데 요즘 그런 구분이 잘 안 돼요.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SNS의 발달로 문자 언어에도 익숙해져 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되는데 자, 요것도 있었죠. 비분절 의문에서 첫 번째 글자에 왔을 때는 음의 길이가 분명하게 차이가 나지만 두 번째로 넘어가면 운박 할 때처럼 어때요? 안 나. 그치? 하지만 예외적으로 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저번에 교과서에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음과 모음에 관해서는 여러분과 공부를 더 심하게 했는데 자음은 어때? 음은 중에서도 혼자 소리를 낼 수 없는 바보 같은 놈들이죠. 반드시 누가 도와줘야 소리가 나? 모음이 도와줘야 돼요. 모음이 도와줘야 소리가 나는데 이 자음이라는 녀석은 조음의 위치와 조음의 방법이 각각 5가지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5로 나눠서 표를 그릴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몇 번 더 그려봤겠지? 그래. 그래서 그 표를 완성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그거 외우는 게 아니고 조음의 위치는 여러분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넘어가죠. 입술에서부터 어디까지? 목청까지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음의 방법은 밑에서부터 올라가죠. 입안의 공간을 좀 벌려서 공기를 흐르게 한 다음에 혀가 지느러미 역할을 해서 떠는 게 뭐야? 유. 그 다음에 코에 있는 빈 공간을 울려서 소리 나는 게 비음. 그래서 네 엄마 코 수술했니?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치?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마찰. 이렇게 공간을 좁힌 다음에 이 사이로 공기가 삐집고 들어가서 부비부비 하면서 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어요? 마찰은 이 새끼 씨발 확 이렇게 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센 게 타찰이지. 지읒, 쌍지읒, 치읒. 그 다음에 나머지가 파열이야. 근데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때는 이 파열이나 마찰 따위 등이 교과서에 나온 표현 그대로 나올 거예요. 파열 같으면 이렇게 나와. 허파에서 올라오는 공기가 어느 특정 부위에서 막히면서 일순간 터지면서 나는 소리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모음은 우리가 또 열나 공부했죠. 그래서 모음은 전체 몇 개야? 21개야. 그 중에 단모음이 10개고 그 다음에 발음을 했을 때 입술 모양이나 혹은 혀의 위치가 바뀌는 경우가 이중모음인데 이중모음이 11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중모음은 공통적으로 반드시 발음이 될 때 뭐가 개입돼요? 반모. 그렇지? 그래서 반모이나 반모오나 반모우가 개입되죠. 그래서 대부분 11개 중에 10개는 반모음이 앞에 오고 뒤에 단모음이 오지만 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 단모음, 그 다음에 반모음 뒤로 온다고 했죠. 네. 그 다음에 단모음은 우리 삼각도 혹은 사각도로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네, 열심히 하셨군요. 좋아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음성 언어 단위를 떠나서 이제 뭐냐면 문자 언어 단위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문자 언어는 당연히 뭐겠어요? 표기법이죠, 표기법. 그래서 바른 소리가 아니라 이제 바른 표기인데요. 자, 우리말의 음성 언어는 한국어죠.
문자 언어는 뭐예요? 한글. 한글이야. 그런데 음성 언어가 주인이고 문자 언어는 종놈이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음성 언어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문자 언어인데 요즘은 문자 언어의 위상이 이만큼 올랐잖아요. 그래서 얘만 가지고도 소통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본래는 소리 나는 대로 적었어요. 그래도 별 무리가 없었어. 왜냐면 한글이 그렇게 많이 보급이 안 됐었거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한글을 쓰고 있지만 100년 전만 해도 꿈도 못 꾸던 일이에요. 100년 전만 해도 약간 좀 유식하다는 사람들은 한글을 어떻게 생각했어? 근데 그게 또 글씨니? 뭐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래가지고 불렀던 이름이 뭐냐면 언문. 이상한 새끼들이 쓰는 글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쓰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 글자만 가지고도 의사소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원래 소리 나는 대로 적다가 글자만 가지고 의사소통하기에는 그게 약간 불편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어법에 맞게 적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표음주의 원칙에 뭐가 더해진 거야? 표의주의 원칙이 더해진 거야. 그리고 그 대상은 표준어죠. 거기까지 우리가 공부했었잖아요. 기억납니까?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교과서에 나와 있는 부분보다 뒤에 부록이 더 많아. 그래서 부록을 공부해야 되는데 아마 학교에서도 이걸 다 읽으래요. 그래. 이걸 똑같아요. 그럴 수 있어. 그런데 학교에서도 아마 여러 가지를 선생님이 따로 적어줬을 거예요. 그랬니? 안 그랬니? 근데 저 진짜 너무 무말 감동이에요. 여기다 다 써오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쓴 거 있잖아. 줘봐봐. 쓴 게 전부 이 부록에 있어요. 부록. 몇 쪽이었어요? 부록은 교과서 제일 끝에 있어. 여기 있잖아. 여기. 교과서 몇 페이지냐면 여기 293쪽. 여기 있는 걸 선생님들이 해주는 거예요. 니네 적어준 거하고 비교해봐. 그러면 여기 다 있어. 없는 게 없을걸? 자, 그래서 부록을 따로 또 여기다 또 실어놨어요. 그리고 부록에 관련된 문제도 실어놨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봅시다. 한글 맞춤법의 원리 보도록 하시죠. 자, 우리 문자 언어가 뭐니, 수진아? 한글이지? 그래서 그 한글은 1933년도에 조선어 학회에서 정한 표준어 규정이 있습니다. 맞춤법 규정도 있고 그것을 모태로 해서 1988년도에 다시 부분 보완해서 개정을 했죠. 그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한글을 맞춰서 써야 되는데 한글을 맞춰 쓰는 이유는 뭐다? 문자 언어만으로도 의사소통이 충분히 가능해야 하기 때문이죠. 네. 그치?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글 맞춤법은 국어 어문 규정 중에 하나인데요. 국어 어문 규정은 저번 시간에 얘기했어요. 한 4가지 정도 있다고 했죠. 표준어 규정도 있고, 그 다음 외래어 표기법도 있고, 로마자 표기법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한글 맞춤법도 거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말을 한글로 적을 때 지켜야 할 원칙과 기준을 정해놓은 규범이 한글 맞춤법인데 이런 규범을 따로 정해놓은 이유는 뭐겠어요? 결국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것이지요. 자, 그래서 제1항이 이겁니다. 한글 맞춤법은 그 대상이 표준어고 그 표준어를 소리내로 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문자의 원래 모토가 세종대학교에서 만드실 때 표음 문자였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소리를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문자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표음 문자 말고 뭐도 있어요? 표의 문자도 있어요. 표의 문자의 대표적인 게 뭐야? 한자야, 한자. 근데 한자는 뜻과 음이 따로 있잖아.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뜻과 음을 글자의 형태와 함께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3가지를 외워야 이게 가능한 거야. 잘 봐봐, 이렇게 되잖아. 자, 이렇게 형태를 외웠습니다. 근데 이 녀석의 소리는 뭐예요? 천, 뜻은 뭐예요? 하늘. 이렇게 1, 2, 3, 3가지를 외워야 돼. 그러니까 중국이 문맹률이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외워야 한다는 건 학습에 있어서 큰 장애고 그 다음에 학습을 하려면 비용과 시간이 함께 들죠. 네. 그래서 그것을 해야만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글자는 하늘 하게 되면 그냥 하늘이라고 적으면 끝이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문자 언어가 간단 명료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자 언어의 난이도는 하예요.
그래서 미국 애들이 우리말을 배울 때는 문자 언어부터 배우면 한국 정말 쉬워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런데 그 다음 음성 언어를 배울 때 어려워집니다. 얘기했죠? 걔들은 뭘 구별 못하니까 예사 소리, 된 소리, 그 다음에 거센 소리를 구별 못해요. 라면이 차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자는 표음 문자이기 때문에 표음주의 원칙에 따라서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부작용이 생겼죠? 무슨 부작용?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 그래서 어법에 맞게 적도록 하는 것을 부칙으로 내세운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문자 언어만으로도 의사소통이 될 수 있게. 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명이 옆에 쭉 나와 있고 꽃이라는 단어와 뒤에 조사를 연결해서 쭉 설명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것은 어느 정도 이해하셨죠?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면요. 자, 제2항이 있습니다. 제2항은요, 띄어쓰기 원칙입니다. 띄어쓰기 원칙. 자, 여러분, 띄어쓰기 어렵죠? 자, 그런데 띄어쓰기 원칙을 보면 어렵지 않아요.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칙만 알게 되면 이거지. 단어는 띄어써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해야 될 건 단어인지 아닌지만 구분하면 됩니다. 그치? 두 번째는 뭐냐면 조사는, 자, 조사도 단어예요. 조사는 앞말에 붙였어라 이렇게 정해놨으니까 두 번째 포인트는 조사인지 아닌지 구별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띄어쓰기를 생각해보자. 띄어쓰기 첫 번째, 내가 이걸 띨까 말까 생각할 때 일단 뭘 생각해야 돼? 이 녀석이 단어인지 아닌지. 그런데 단어라 할지라도 뭐는 붙였어야 돼? 그러니까 혹시 이 녀석이 조사인지 아닌지 따져보면 되겠죠. 그러면 끝이에요. 근데 그게 어려워요. 자, 그러면 단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과. 일단 녀석이 단어죠. 단어는 따라서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 의미? 의미. 또 기능도 단어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뭐가 있으니까 우리 따져보면 이 녀석도 단어잖아. 그치? 그래서 단어라는 녀석을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단어는 결론적으로 뭐냐? 품사로 나눌 수 있으면 단어야. 명사, 대명사, 수사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으면 여러분 그건 전부 뭐예요? 단어예요. 자, 그럼 여기 봐보세요. 먹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몇 단어입니까? 한 단어예요. 먹다 한 단어야. 예. 뭔 말 잘했어? 왜냐면 이거 품사로 뭐밖에 없어? 동사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얘 하나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단어라고 하니까 이게 한 단어니까 다 붙여 쓰는 거야. 이해됐어요? 만약 띄어쓰기 단위가 형태소다 그러면 다 띄어야지. 근데 띄어쓰기 단위가 뭐야? 단어야, 단어. 그러니까 단어는 여러분 반드시 뭐로 바꿔서 생각하면 돼? 품사로 바꿔서 생각하면 돼. 선생님, 근데 얼른이 단어예요? 조사. 그죠? 조사, 품사로 되잖아. 단어야. 그런데 여기 붙이기 있지. 조사는 어떻게 한다고? 단어지만 앞말에 붙여 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보세요. 띄어쓰기를 고민할 때는 여러분 무턱대고 외우려고 하지 말고 띄어쓰기의 기본 원칙을 떠올리면 돼. 띄어쓰기의 첫 번째 기본 원칙은 뭐야? 단어는 띄어쓴다죠. 단어인데도 띄어쓰지 않으면 반칙이야. 단어는 띄어써야 돼. 근데 여러분 단어라는 개념이 너무 몸에 와닿지 않고 머리에 와닿지 않으면 그냥 품사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이렇게 봐보세요. 그 단어지. 왜? 대명사잖아. 그 녀석 참 단어 뛴 거야 이렇게.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어라고 할 때 고민하지 말고 뭘 찾아보면 돼? 품사를 찾아보면 돼. 그래서 내가 이 녀석을 품사하고 연결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녀석은 뭐야? 단어인 거야. 그는 뭐예요? 그 대명.
근데 여기서 그는 뭐냐면 보통 he라고 발음되면 he라고 바꿀 수 있으면 대명사지만 여기서는 관형사야. 녀석을 꾸며주잖아. 그치? 그럼 관형사도 품사지. 어쨌든 나중에 좀 익숙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나옵니다. 봐보세요. 만큼은 이거 분사 헷갈려 있어. 맞아 진짜. 지금부터 잘 생각해봐. 이만큼이라는 녀석은요, 여러분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 원칙에 따라 하면 됩니다. 자, 요거 예문 1번 있고요. 2번 예문은 너만큼 예쁜 아이는 드물어 라고 문장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럼 똑같이 만큼인데 품사가 달라요. 여러분, 품사를 알 수 있으면 단어라고 했잖아. 네. 그치? 그러니까 얘들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 조건에는 맞아. 단어야, 단어. 만큼이요? 다 단어야. 그런데 단어 중에서 9가지 단어 중에 딱 한 가지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쓰잖아. 그러니까 다 단어지만 조사인지 아닌지 구분해야 돼, 두 번째로. 그러면 조사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조사, 은, 이, 가, 을, 만, 도, 뭐 이런 거 있잖아. 이 녀석들은 어디에 붙어요? 명사나 대명사, 수사 뒤에 붙는 거예요. 그치? 이게 겁나게 중요한 힌트예요. 잘 봐보세요. 그러니까 조사는 어디에만 붙어? 명사나 대명사, 수사 따위만 붙는다니까? 그러면 이 앞말을 생각해봐. 먹다, 품사가 뭐니? 동사야. 그럼 이게 조사겠니? 아니겠니? 아닌 거야. 조사는 아니고 단어니까 당연히 띄워야지. 여기서 잘못해서 수술 진짜. 뭐만 정했어요? 조사가 얘가 뭐예요? 얘. 하나, 둘, 셋! 자, 그 다음에 너 봐봐. 너 품사가 뭐니? 대명사, 인칭 대명사잖아. 유. 영어랑 똑같아. 그럼 대명사는 여기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지. 그러니까 만큼은 뭐일 가능성이 높아? 조사일 가능성이 높은 거야. 단어인데 조사야. 그러면 붙여 띄어? 붙이는 거야.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네. 됐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이 녀석은 그러면 품사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데 뭐겠어? 의존명사인 거예요. 의존명사. 의존명사는 품사가 뭐야? 일단 명사지. 네. 명사인데 앞에 의존이 붙었잖아. 혼자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앞말이 와야 반드시 의미가 분명해지는 게 의존명사야. 근데 무조건 얘는 명사니까 품사 중에 하나잖아. 네. 그런데 조사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띄어야지. 아우. 여러분 띄어쓰기는 간단한 거예요. 단어인지 아닌지 구분한 다음에 혹시 단어 중에 조사라면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반대로 얘기하면 단어인데 조사가 아니면 무조건 어때? 띄면 되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 다음 또 해볼까? 네. 또 해봅시다. 자, 보세요. 예문입니다. 자, 밖에는 눈이 온다 이렇게 돼 있죠. 그쵸? 네. 그래서 이 밖, 얘는 영어로 바꾸면 뭐니? 아웃사이드. 아웃사이드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겠어요? 품사가 명사야. 그치? 명사. 명사니까 뒤에 조사가 붙었잖아. 네. 자, 두 번째. 너밖에 없다. 이 너가 뭐야? 대명사지. 대명사 뒤에 밖은 뭐겠어? 단어는 단어지만 조사야. 대명사 뒤에 붙었으니까. 그러니까 조사니까 어떻게 돼? 단어지만 조사니까 붙여. 이해됐어요? 이딴 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띄어쓰기를 하나하나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 원칙에 따라서 여러분이 공부하면 돼요. 띄어쓰기 원칙은 뭐야? 모든 단어는 띄어쓴다. 하지만 그 단어 중에 뭐는 붙여쓴다? 조사는 붙여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사 아닌 건 조사 아니고 무조건 띄는 거야. 그 품사. 품사? 잘 봐봐.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감탄사, 관형사, 부사. 이게 전부 단어인 거야. 잘 봐봐. 하나씩 예를 들어줄게. 자, 명사의 얘는 뭐예요? 음비. 그치? 대명사의 뭐 그 있잖아. 그치? 그 다음에 수사는 하나. 그 다음에 동사는 먹다. 형용사는 예쁘다. 그 다음에 관형사는 새.
부사는 매우, 감탄사는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다 단어니까 다 띄는 거야. 하지만 조사는 어때? 단어긴 하지만 앞말에 붙였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외울 필요가 없고 뭐만 구분하면 돼? 이 녀석이 단어인지 아닌지. 근데 구분할 때 뭐만 생각하면 돼? 품사를 지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라. 그치? 그 다음에 단어이긴 하지만 뭐는 꼭 붙였어? 조사는 붙였으니까 조사인지 아닌지 구분하면 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사하고 가장 애매하게 헷갈리는 게 의존 명사라는 게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의존 명사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 의존 명사. 그치? 그 다음에 할 수 있다의 수 의존 명사. 이따위 것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힌다는 거야. 근데 실제 띄어쓰기 할 때 더 헷갈리는 거 아까 얘기한 만큼 뭐 이런 거 있잖아. 박 이런 것들이 의존 명사로 쓰이거나 혹은 뭐로 쓰일 때가 있어요? 조사로 쓰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구분하시면 됩니다. 만도 만. 만. 자, 근데 봐봐. 만. 난 너만 때릴 거야 할 때 만 앞에 있는 말을 찾아봐. 이게 뭐야? 대명사지. 유잖아. 영어로 바꾸면. 그러니까 이 녀석은 뭐에서? 조사야. 이거 붙여야지. 온라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띄어쓰기는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외우려고 하면 그것만큼 귀찮은 일이 없지. 그러면 이거 뒤에 붙이는 건 앞에 왜 태연이 온 거예요? 명사, 대명사, 수사할 때는 뒤에가 조사일 가능성이 엄청 높은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좋아요. 자, 그래서 띄어쓰기 기본 원칙. 자, 문장의 각 단어는 어떻게? 띄어쓴다. 하지만 붙이기 있죠. 뭐라고 했어요?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 네. 자, 그럼 교과서 내용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글 맞춤법에서 단어를 띄어쓰기의 기본 단위로 삼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띄어쓰기의 기본 단위로 삼은 이유는 뭐냐? 단어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혼자 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단어인지 아닌지 찾고 싶으면 형태소를 구분할 줄 알면 돼요. 내가 형태소 설명했니 안 했니? 했잖아. 형태, shape를 가지고 있는데 소, 가장 작은 단위. 네. 그게 형태소야. 근데 그 형태소는 혼자 쓸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자립 형태소, 의존 형태소로 나누죠. 그 다음에 뜻이라는 것도 의미와 기능으로 나눌 수 있잖아. 그래서 실제 단어는 실제 뜻을 가지고 있는 실질 형태소이면서 뭐면 돼? 자립 형태소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을 헷갈리게 하는 게 국어학자들이 조사를 단어에 포함시켜버린 거야. 조사는 실질 형태소니 형식 형태소니? 형식 형태소야. 그러면서 어때? 혼자 쓸 수 없잖아. 의존 형태소야. 그러니까 원래 단어는 형태소 중에 실질과 자립인데 조사라는 형식과 의존 형태소를 그 카테고리에 넣어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따로 구칙을 만든 거예요. 뭐라고? 단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국어학자들이 고민하다가 만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때려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 이유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자, 단어가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홀로 쓸 수 있는 최소의 단위라는 기본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어를 띄어쓰기에 단위로 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단위로 해서, 즉 단어를 단위로 해서 띄어를 쓰게 되면 읽는 사람이 문장의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잘 봐봐. 소리 나는 대로 적는데 띄어쓰기를 하지 않으면 적어도 어때요? 아기다리 고기다리 이렇게 돼버리잖아.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소풍이 아니고 아기다리 고기다리 소풍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어 없어 예림아? 없지. 그래서 띄어쓰기를 하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예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의 문장에서 명사인 학교 졸업, 선우주의, 동사인 지키다, 형용사인 오래다, 부사인 꽤, 관형사인 두두는 단어지. 그러니까 여러분 단어가 인지 아닌지 고민이 되면 뭘 찾으면 돼? 이 녀석이 혹시 품사가 뭘까라고 찾아봐서 품사가 명확하게 나오면 걔는 뭐야? 단어인 거야. 이해되죠? 네. 어려워? 네. 그래? 그럼 다시 하면 되지. 네. 지워버렸다, 씨. 자, 띄어쓰기의 기본 원칙은 수진아 뭐니? 모든 단어는 띄어쓴다. 그런데 그 단어가 구분이 안 되면 뭘 찾아보라고? 품사를 찾아보면 된다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품사가 찾아졌어. 그럼 그 녀석은 단어야. 그 다음에 단어이면서도 붙였어야 되는 녀석은 딱 하나밖에 없어. 뭐야? 조사. 그래서 조사인지 아닌지 알려면 그 앞에 말에 집중해야 돼요. 그 녀석한테 집중해 봐야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그 앞에 말을 보면 앞에가 명사나 대명사 수사일 경우는 틀림없이 뒤에 말이 뭐야? 조사야. 조사. 근데 그 의존명사 말고 다른 게 그럼 보조사라고 하는 거예요? 잘 봐봐. 우리야.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됩니다. 네, 자, 보조사랑 의존명사를 나눠서 이렇게. 알았어. 자, 단어, 조사 이 두 가지가 키워드지 띄어쓰기. 네. 단어인지 아닌지 구분하고 혹시 단어라면 조사 순서도다. 아닌지. 이거에 해당하면 또 조사인지 아닌지 구별하면 되잖아. 네. 그런데 이 조사라는 녀석은 이렇게 됩니다. 격조사라는 녀석이 있어요. 이 격이란 게 뭐냐면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즉 주어 역할을 하면 주격조사가 쓰이는 거야. 그래서 잘 봐봐. 가라는 녀석이나 이라는 녀석은 전부 뭐야? 주격조사고 이 앞에 말은 전부 문장에서 뭐가 돼? 주어가 돼. 뭐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보기만 하면 아 주어네 하고 알 수 있다고. 진짜 편리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을이나 르는 무슨 격 조사에서 목적격 조사인 거야. 그 다음에 이다는 목에서 서술격 조사야. 나는 의사이다. 이렇게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게 격조사고 이 격조사 말고 뭐가 있냐면 잘 봐봐. 보조사라는 게 있어요. 보조사. 보조사는 보조한다는 게 뭐냐면 어시스턴트 한다는 얘기지. 뜻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봐보세요. 만 같은 경우 있잖아. 너만 때릴 거야 할 때 이 만은 only라는 뜻을 더해주잖아. 그러니까 이건 보조사. 그러니까 조사는 두 가지가 있어. 격조사와 무슨 사? 보조사 이렇게. 그러니까 둘 다 뭐야? 근본은 조사야. 그러니까 무조건 어때야 돼? 앞말에 붙여야 돼. 그래서 여기 봐보세요. 나는 의사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다가 뭐라고 했니 내가? 서술격 조사잖아. 조사잖아 무조건. 그러니까 앞말에 어때야 돼? 붙여서 써야 돼. 이해됐습니까? 접속조사는요? 접속조사. 접속조사는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 주는 거죠. 그쵸?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공동격 조사라고 한다. 너와 나는 할 때. 그러면 와도 조사지. 그러니까 너 앞말이 뭐야? 너잖아. 있어요? 그럼 붙여야지. 너와 붙이고 그 다음에 나 띄워야지. 이해됐어요? 너와 띄고 나요? 그렇지. 왜냐면 봐봐. 너 인칭 대명사잖아. 네. 그러면 품사지. 단어지. 네. 와는 단어이긴 하지만 뭐야? 공동격 조사지. 붙여. 그 다음에 나는 대명사잖아. 아이 품사죠? 그러니까 여기는 띄워야지. 모든 단어는 띄었을 때 조사만 붙이면 되잖아요. 아 이게 그 접속. 자 여러분 원칙을 잘 알고 있으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네. 원칙이 뭐야? 누누이 얘기하지만 모든 단어는 띄었습니다. 하지만 조사는 앞말에 붙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구별하는 키포인트는 뭐라고 해서 모든 단어에서 단어는 여러분이 뭐로 구별하면 돼? 품사로 구별하면 돼. 그 다음에 조사는 어떻게 구별하면 돼? 앞말이 뭔지 보면 돼. 앞말이 명사나 대명사 수사일 경우는 조사일 가능성이 겁나 높아지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그러면 대명사, 명사, 수사 뒤에 조사가 그렇지. 그렇지. 봐봐. 대명사 뭐 있어? 그는 는이라는 조사 붙잖아. 네. 그 다음에 명사 다연이는 수사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그 이렇게 조사가 붙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따로 그냥 떼서 나랑 별개의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 생각하면서 조금씩 좁혀가세요. 그럼 좁혀가는데 늘 뭘 생각해야 돼? 외우려고 하지 말고 원칙을 생각해야 돼. 띄어쓰기의 원칙은 정말 간단해. 뭐야? 단어는 띄어 모든 단어는 띄어. 하지만 단어 중에 조사는 붙여 쓰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단어인지 아닌지 구분하고 조사인지 아닌지만 구분하면 띄어 쓰이는 기본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먹을 만큼 먹다 할 때 먹을은 이게 먹다가 뭐야? 그게 동사지. 동사니까. 동사 뒤에 조사가 붙겠어 안 붙겠어? 안 붙어. 그러니까 만큼은 단어인 거야. 그런데 그 단어니까 띄어야 되잖아. 조사가 아니니까. 그런데 뭘까 생각해 봤을 때는 의심하지 말고 뭐야? 혼자는 못 쓰잖아. 의미가 완결되지 않지. 의존 명사인 거야. 만큼이요? 오! 그 품사랑 그다음에 어가 다 있잖아요. 막 어떤 거, 그러니까 보조사긴 한데 봐봐. 단영어로서 품사는 있잖아. 끝이
그치? 사로 끝난다? 네. 문장 성분은 뭐로 끝나? 어. 어로 끝나. 주, 서술, 목적, 과정, 부사, 그치? 그러니까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따질 때는 어로 끝내면 돼. 하지만 그 단어 하나만 딱 놓고 이거 뭐니? 물어볼 때는 뭐로 끝내면 돼? 사로 끝내면 되는 거야. 짜장면 뭐니? 명사. 짜장면을 먹었어요 할 때는 짜장면을은 목적,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카테고리 수준이 달라. 사는 그냥 단어야. 품사. 어가 붙으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따지는 문장 성분인 거예요. 선생님 계속 그거 강조하시는 거예요. 오. 품사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문장 성분인지 그것도 계속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 층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품사가 1층이면 그다음에 어로 끝나는 문장 성분은 몇 층이야? 2층인 거야. 선생님 관형사가 체험을 해주는 거예요? 당연하죠. 잘 봐보세요. 관형사는 하나 외워버려. 그냥 뭐? 새 신발, 새 가방, 새 남자친구. 아하. 확 와닿지? 와 뭔지 알겠다. 약간 좀. 부사도 하나 외워버려. 그냥 매우. 아, 매우. 매우 뒤에 뭐 와? 좋다, 어. 싫다, 그지 같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매우가 꾸며주는 건 무조건 동사나 형사의 경우가 많아요. 이게 이 새는 음. 뒤에 띄었어요? 새가 관형사지. 네. 관형사면 조사가 아니고 단어잖아. 네. 그러면 뒤에 오는 말은 당연히 어때야 돼? 띄었어요. 띄어야지. 어. 모든 단어는 어떻게 하니까? 띄었으니까. 네, 관형사랑 부사가 어. 항상 꾸며주는 거 앞에 나와요? 앞에 나오지. 우리말은 항상 그래요. 영어 같은 경우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new shoes 되잖아. 그런데 something new도 되죠. 네. 그래서 thing 같은 경우는 영어 시간에 배웠을 거야. 꾸밈을 받는 말이 어때? 뒤로. 오! 앞으로 오지. 아 그럼. 그치? something. 그러니까 꾸며주는 말이 뒤에 오잖아. 네. new라는 말이. 그러니까 영어는 왔다 갔다 해요. 우리말은 그렇지 않아요. 꾸며주는 말이 반드시 앞에 오고 꾸밈을 받는 말이 뒤에 옵니다. 정말 명확하죠. 관형사가 새? 새! new. 버드 말고 new. 좀 개념이 잡혔어? 네. 잡혀야 돼. 개념이 잡히면 그 다음부터는 술술 풀립니다. 그 조사가 네. 준 자립성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잘 봐봐. 그게 말만 어려운 거지. 잘 봐봐. 일단 조사는 9가지 품사에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들어가요. 들어가지. 근데 품사의 기본 개념이 뭐야? 자립 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잖아. 아. 그치? 그런데 조사는 어때? 앞말에 붙여 쓰지. 그러니까 딱 이놈이 다른 단어하고 똑같진 않아. 단어는 단어지만 붙여 써야 돼. 그래서 자립은 자립인 것 같은데 100%가 아니고 주인 자립인 거야. 하프. 여러분 모음 중에서 발음이 50%만 나는 거 뭐라고 해서? 반모음이라고 했잖아. 아. 그치? 그러니까 그딴 식으로 애매한 놈들이 있으면 반이나 준이라는 말을 앞에 붙이는 거예요. 네. 이해됐죠? 좀? 네. 이게 뭐 정신 차려야 돼. 품사가 뭐 의존이나 자립으로 된다고 그렇게 나는 거예요? 봐봐. 품사의 기본 개념은 혼자 쓸 수 있고 완결된 뜻이 있어야 돼. 그래서 자립 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면 되지. 근데 거기에 조금 거시기하게 걸쳐 있어. 경계에 걸쳐 있는 놈 누구야? 조사하고 조사. 의존 명사야.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자꾸 헷갈리는 거야. 의존 명사 봐봐. 것. 그치? 것. 영어로 띵이죠. 그런데 영어에서 얘 혼자 쓸 수 있어. 그런데 것은 의미상으로 보게 되면 뭐 좋은 거? 나쁜 거? 이렇게 물어보게 되잖아. 그러니까 앞에 어떤 말이 와서 꾸며줘야 얘가 완결이 되는 거예요. 의미상.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지만 얘는 조사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의미상 불완전하지만 쓸 때는 혼자 쓸 수 있는 거야. 단어니까. 그래서 의존 명사는 띄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띄어 쓰기를 할 때 항상 헷갈리는 게 조사랑 의존 명사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개념이? 네. 그러니까 여러분 외우지 말고 기본 개념을 잘 다독여 놓으면 그걸 가지고 판단을 내면 되는 그러면 거예요. 이게 붙였으면 주소잖아요. 그렇죠. 띄었으면 무조건 의존명. 무조건 단어고 의존 명사죠. 의존명. 조사랑 헷갈리면 근데 헷갈리는데 띄어 쓴다 그러면 의존 명사인 거야. 근데 의존명사의 어떤 언지는 모르죠. 문장 성분은. 문장 성분 이제 큰 카테고리에서 봐야지.
잘 봐봐. 내가 좋아하는 것은 하게 되면 이 것은이 주어잖아. 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때는 목적어죠. 네. 그러니까 문장 성분하고 품사는 달라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 카테고리만 구분할 줄 알면 문법은 그때부터 정말 쉬워집니다. 네. 응? 그래가지고 것 같은 거 그런 거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정명사. 네, 그리고 준뭐 아까 하지 않았어요? 아, 그거는 조사가 준 자립성이 있다고 얘기한 거잖아. 아니 그거 쌤이 그냥 말해준 거. 조사. 조사는 앞말에 무조건 붙여 쓰지. 네. 하지만 품사로 따로 구분해 놨잖아. 이 말이 무슨 품사에 얘기잖아요. 들어가요. 품사. 늘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 단어인지 아닌지, 조사인지 아닌지. 근데 단어 안에 단어의 원래 개념이 형태소 중에 자립이면서 실질 형태소란 말이야. 네, 맞아요. 그런데 조사라는 녀석을 단어에 끼워 넣었는데 이 조사라는 녀석은 자립도 아니고 실질도 아니야. 네. 그치? 그런데 단어에 끼워 넣었잖아. 네. 그러니까 얘는 단어긴 하지만 단어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준 자립성이 있다라고 얘기해. 자립성은 단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 조사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이 자립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래서 준 자립성이라고 한 거예요. 네, 이해했어요. 네. 쌤, 첫 번째랑 첫째. 맞아, 맞아. 첫 번째랑 첫째 생각해보자. 자, 봐봐. 단어인지 아닌지 구분해야 될 거 아니야. 첫 단어야 아니야. 저는 그러면 번은 단어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한 번, 두 번 할 때 한이 수 관형사잖아. 네. 네. 번은 뭐랬어 그럼?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잖아. 네. 그러면 단어지.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원칙적으로 뛰어요. 뛰어야지. 네. 이해됐습니까? 첫 번째.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만 판단하면 돼? 단어인지 아닌지, 조사인지 아닌지만 판단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뛰다 보니까 눈으로 보기에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 그럴 때는 국어학자들이 뭐라고 해서 붙여버려 라고 얘기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외워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물리학이나 수학 같은 경우는 법칙이 하나 발견이 되면 발견이야. 원래 있었어. 항상 그래. 그치? 봄여름 가을 겨울은 우리가 인지하기 전에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것은 자연과학에서 발견을 한 거지. 그러면 그것에는 예외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인문학이나 언어학에서는 발견이 아니야. 사람들이 이미 그렇게 쓰고 있는 걸 정리하는 거야. 정리. 수학으로 보면 정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늘 뭐가 많이 있어? 예외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네. 그러니까 암기하는 것이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새는 다니는 이름 명사고 사례는 보조사인데 어디? 쌤이 썼어요. 그래. 자, 자 봐봐. 요걸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얘는 관형사고, 네. 그치? 얘는 한 단어로 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첫째, 둘째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서수사라고 하잖아. 네. 수사 중에 기수사가 있고 서수사가 있죠. 네.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영어에서도 배우는 거야. 1, 2, 3, 4는 뭐예요? 서수. 아니 기수지. 기수야. 아, 그치? 네, 네. 그런데 first, second, third는 뭐야? 서수지.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가 서수인 거야. 하나의 단어야. 네. 무슨 말 되겠죠? 하나의 단어면 첫 띄고 찌 쓰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해됐죠? 아. 그런데 첫 번째 할 때는 봐봐. 첫이 뭐야? 수 관형사지. 네. 번이 뭐야?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죠. 그러니까 명사고 그 다음에 관형사니까 다 단어잖아. 네. 조사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돼? 띄어야 돼. 아. 이해됐습니까? 네. 네. 자, 봅시다. 교과서. 자, 그럼 띄어쓰기 어느 정도 개념이 잡혔겠죠? 네. 자, 그 개념을 교과서로 더욱더 탄탄하게 다져봅시다. 봅니다. 한글 맞춤법에서 단어를 기본 단위로 삼았죠? 왜? 단어를 기본 단위로 삼아야 의사소통하는데 편하니까. 자, 그래서 예문이 3개가 있고 위에 문장에서 단어를 구분하는데 키포인트가 있죠? 각각 뭘 찾아봐라? 품사를 찾아봐라. 찾아봤더니 학교 졸업 선우 주의 얘는 명사 단어야. 그러니까 띄어야 돼. 그 다음에 지키다 오래되다 이 녀석은 동사나 형사니까 단어지. 띄어야 돼. 그 다음에 꾀는 부사 두는 관형사지. 품사야. 띄어야 돼.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자, 그뿐만 아니라 의존명사로 파악될 수 있는, 자, 봐봐. 것, 지, 살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것을 한번 봐보세요. 지킬 것은 지키자의 앞말이 지키다지. 네. 지키다 동사잖아. 네. 그럼 얘는 조사가 아닌 거야. 이점. 이해됐죠? 오. 자, 그 다음에 지 봐봐. 지. 하다. 여러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일부 국어 선생님도 하다의 품사가 뭔지 몰라. 하다. 영어로 바꾸면 뭐야? do는 뭐야? 동사. 하다 동사. 무슨 말 되겠죠? 네. 하다가 동사니까 어때요? 띄워야지. 단어니까. 그리고 동사니까 뒤에 조사 붙어 안 붙어? 안 붙어. 그러니까 뒤에 있는 말은 조사가 아닌 거지. 네. 단어인 거죠, 그냥. 이해됐습니까? 네. 그거야. 자, 그 다음에 두 살 이렇게 돼. 살. 이어. 앞에 뭐 있어? 앞에 두. 그치? 자, 그런데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돼. 이게 좀 어려운 거지. 이게 어려운데 진짜. 뭐냐면 두가 수사잖아. 네. 그게? 혹시 조사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의존명사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이런 놈들이에요. 살이 당위성 의존명사. 그런데 이 살이 영어로 바꿨을 때 뜻이 있어 없어? age 뜻이 있잖아. 그러면 의존명사야. 여러분 봐보세요. 조사, 을을 영어로 바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이게 얼마나 편리한 거냐면 잘 봐봐. 영어는 굴절어고 우리말은 첨가어야. 네. 이게 얼마나 큰 의미냐면 영어에 굴절된다는 얘기는 see, so, see 이렇게 형태가 약간 굴절되죠. 근데 우리말은 보다, 보았다, 보겠다 이렇게 되잖아. 뭔가 시제가 달라지면 뭔가 첨가해줘야 돼. 완전 달라요. 그쵸? 그러니까 의존명사가 헷갈려. 앞에가 명사, 대명사, 수사야. 그럴 때는 이걸 영어로 바꿀 수 있는지 생각해봐. 바꿀 수 있으면 뭐야? 의존명사야. 바꿀 수 없으면 조사야. 이해됐어요? 네. 영어는 조사를 영어로 못 바꿔봐요. 영어는 조사가 없어요. 대신 영어에는 뭐가 있어? 전치사가 있잖아. 전치사는 우리말로 바꿀 때 되게 묘합니다. 그래서 더럽게 힘들어요. 어떨 때 CT 앞에 붙었다가 어떨 때 또 막 시간 앞에 붙고 지랄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영어 공부할 때 우리말과 다른 부분이 전치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겁나 힘든 거예요. 정말 미묘하죠. 저 이거 모르겠어요. 에서만이라고. 에서가 뭐야? 조사야. 네. 봐봐. 학교 명사지. 그 뒤에 에서가 붙잖아. 네. 조사지. 네. 그런데 만 있잖아. 만. 네. 얘는 또 봤더니 조사 뒤에는 뭐가 오지? 조사밖에 안 와요. 아, 그럼 조사. 조사 뒤에는 조사밖에 안 옵니다. 이라고 있네. 이다가 뭐야? 동사. 소술격 조사잖아. 네? 뭐가요? 이다 소술격 조사잖아. 아, 이렇게 막 붙여도 돼요? 어쩔 수 없지. 원칙인데. 조사도 돼요? 오! 아, 미치겠네. 조사는 막 계속 붙일 수 있어요. 너에게만이라도 막 이런 식으로. 조사 뒤에 조사밖에 모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잘 봐보세요. 이걸 알고 있는 게 진짜 중요해. 이다가 서술격 조사라는 거예요. 이다가 중요하고. 이 이다를 모르면 학생들이 다 이래. 선생님, 영어의 비동사잖아요. 동사죠. 웃기는 소리예요. 그 영어고 우리말에서는 뭐야? 서술격 조사야. 그러니까 그걸 심하게 붙였다고 생각하지만 붙일 놈을 붙인 거야. 오케이. 그럼 여러분 그 원칙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원칙을 모르면 어떻게 돼? 그냥 헷갈려. 계속 헷갈려. 헷갈려. 에서만이라도 이걸 다 붙일 수 있다고요? 그럼요. 에서 조사죠, 만 보조사죠, 이다 소술격 조사죠. 그럼 에서 띄고 만. 그 다음에 도도 보조사죠. 에서 띄고 만이라도 뭐요? 아니라 에서만이라도 다. 그럼. 근데 거기에서 조심할 게 있어. 문장 전체를 봤을 때 이 만이라는 녀석이 의존 명사로 쓰일 때가 있어. 자, 그래서 위의 문장에서 품사로 우리가 구분해 버릴 수 있는 건 다 단어고 따라서 띕니다. 하지만 뭐는 붙입니까? 조사는 붙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돼 있죠. 조사는 하나의 단어지만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에서, 만, 이라도, 은, 을, 도, 가, 보다, 이다 등은 앞말에 붙였습니다. 특히 이다는 뭐야? 서술격 조사라는 거 꼭 알고 있어야 돼. 다 서술격 조사요. 이다. 네. 그치? 네.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는 학생하고 모르고 있는 학생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커요. 자, 그 다음 보도록 하시지요. 자, 그래서 한글 맞춤법은 우리의 언어 생활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약한다는 건 이거 못하게 하고 저거 못하게 하는 거잖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취지가. 그렇게 하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효과적인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장치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국어를 저마다 편한 방식으로 적어버린다면 혼란과 불편이 만들어지겠죠. 너 왜 이따구로 써? 이렇게 된다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를 저마다 편한 방식으로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맞춤법을 제정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한글 맞춤법은 글을 읽는 사람, 자, 글을 읽으니까 이거 문자 언어잖아, 그치? 그러니까 문자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뜻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한글 맞춤법에 맞게 적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문자 언어로 표현한 어떤 내용을 상대방이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사용 교과서를 보게 되면 여러분 선생님들이 적어준 여러 가지 내용하고 비슷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 그 외래어 표기법. 네. 자, 그래서 외래어 표기법이나 이런 부분은 일단 여러분 교과서에는 빠져 있어요. 근데 학교에서 만약 그걸 했다면 선생님 따로 자료를 만들어줄 겁니다. 네, 안 했어요. 아니 그냥 선생님이 이런 거 있는데. 자, 외래어 표기법도 기본은 이거예요. 외국인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하자는 거야. 지금 외래어 표기법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설마.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의문에서 배운 거 있어요. 외국인들은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를 잘 구별해 못해? 못해요. 못하지. 그러니까 그걸 심하게 쓰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는 거야, 외국인한테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딴 식의 외래어 표기법이나 로마자 표기법도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수능에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모의고사에.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살짝 터치만 해주면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는 뭐 위주로 씁니까? 한국어와 한글 위주로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로 우리가 사용하는 음성 언어인 한국어에 대한 부분하고 문자 언어인 한글에 대한 부분을 기본적으로 학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활동 다지기 있잖아요. 네. 여기 이제 한 번씩 보시고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단원의 끝머리까지 딱 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여러분 신사고에 나와 있는 알아두면 유용한 표준 발음법이 있어요. 자, 봅시다. 자, 먼저 제1장 총7인데요. 표준 발음법이잖아. 발음을 어떻게 할 거냐? 저번에 했죠? 표준어를 대상으로 실제 발음을 따라서 합니다. 하지만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해서 정한답니다. 되게 애매한 거예요, 이거는. 그치?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발음하는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4장으로 가봤더니 일단은 어떤 글자의 받침들이죠, 받침. 근데 그 받침에서 실제 소리가 나는 건 몇 개밖에 없어? 7개밖에 없답니다. 얘는 왜 저희랑 또 달라요? 같이 봐, 여기. 자, 그래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표기는, 이거 표기가 아니잖아, 이거는. 표기는 다 합니다. 시도 쓰고 뭐도 쓰고 다 쓰는데 실제 소리는 몇 개밖에 안 난다? 7개밖에 안 났는데 그 7개도 쉬워요. 순서대로 쭉 가봅니다.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미음, 비읍. 그 다음에 뭐만 빼면 돼요? 시옷만 빼면 됩니다. 왜냐면 시옷 발음은 디귿이 대체하니까. 자, 그 다음에 구항을 보게 되면요. 쌍기역과 키역, 시옷, 쌍시옷, 지읒, 치읒, 티읒, 피읍은 단어의 끝. 자, 어는 단어야, 그치? 네. 단어의 끝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대표되는 소리로만 발음한답니다. 그 대표되는 소리가 7개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기역 혹은 디귿 혹은 비읍입니다. 그래서 밑에 얘가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얘를 보게 되면 봐봐. 표기는 쌍기역 받침에 다 이렇게 되잖아. 하지만 그 옆에 소리 봐보세요. 기역으로 바뀌었죠. 그치? 이딴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음절이 뭐야? 우리 보통 얘기할 때 글자 하나하나 음절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거기에 받침으로 사용되는 건 표기는 표기대로 하지만 소리는 7개 중에 하나로 난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음의 동화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우리 자음동화 2가지 배웠잖아. 뭐 있었어요? 비음화하고 유음화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비음이나 유음은 여러분 잘 생각해봐. 우리가 이미 자음을 배웠으니까. 자음 중에 비음하고 유음은 굉장히 독특해요. 소리를 내는 방법이 어때? 소리를 내는 방법이 공기를 흔드는 거야. 비음은 여기 있는 공기를 흔들죠. 여기다 공기를 집어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유음은 여기다 공기를 집어넣은 다음에 이
지느러미처럼 혀가 움직이면서 흔들잖아. 그러니까 울림소리예요. 이 울림소리는 안 울림소리에 비해서 훨씬 느낌이 경쾌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위스의 그 요들송 있잖아. 그 요들송은 다 비음과 유음으로만 돼 있어요. 요들 레이디오 봐봐. 리으리음 이렇게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굉장히 경쾌하고 즐거워요. 그래서 다른 음들이 그걸 어떻게 흉내내려고 해요. 그치? 그게 음의 동화입니다. 자음동화. 자, 그래서 먼저 17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받침 디귿이나 티읕 혹은 리을 티읕이 조사나 전미사에 있는 모음 이하고 결합되면요, 지읒이나 치읒으로 바꿔서 소리가 난답니다. 표기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소리만 바뀌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고지 듣다 이렇게 됐을 때 봐봐. 고지 듣다 이렇게 되죠. 디귿 받침이 뭐로 바뀝니까? 지읒이나 치읒으로 바뀌죠. 지읒으로 바뀌었죠? 네. 이걸 우리 뭐라고 배웠어요? 국외음화라고 불렀죠. 여러분 국외음화도 자음을 배웠으니까 금방 이해할 수 있어. 잘 봐봐. 우리 자음을 보면 소리 나는 위치가 몇 군데니? 5개. 5군데죠. 그 5군데를 따져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봐보세요. 입술, 그쵸? 네. 그 다음 뭐야? 윗, 잇몸. 잇몸. 그 다음이 경구개죠. 네. 센 입천장. 얘랑 얘는 거의 붙어 있어요. 또 봐봐. 그러면 굿이라고 있습니다. 얘 디귿 봐봐. 디귿. 디귿은 어디서 나는 소리야? 이것은 윗 잇몸에서 나는 소리지. 네. 디귿, 디귿 이렇게. 근데 얘가 발음했더니 구지 이렇게 나죠. 네. 이 지읒은 어디서 나는 소리예요? 지읒, 치읒, 쌍지읒은 경북에서 나는 경북에서. 소리잖아. 그러니까 윗 잇몸에서 나는 소리가 센 입천장에서 나는 소리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 국외. 즉 입천장, 소리, 대기 이렇게 얘기한다. 이해됐어요? 네. 근데 그 조건은 뭐냐면 모음 뭐가 개입되면 돼? 이가 개입되면 됩니다. 모음 얘는 이. 뭐예요? 한글 맞춤법. 그럼 얘는요? 다 한글 맞춤법. 그러면 표준 발음. 디귿 이를 만나 지읒치읒으로 가는 게 국외음화예요? 그렇지, 국외음화지. 그러니까 여러분 자음을 배웠으니까 이제 좀 더 쉬워진 거야. 그치? 잘 봐봐. 윗 잇몸에서 나는 소리가 이 모음을 만나니까 약간 뒤로 밀리면서 어디서 나는 소리로 바뀌어? 센 입천장에서 나는 소리로 바뀐 거예요. 그치? 이게 국외음화예요. 니은 디귿이 이를 만나서 그렇지. 보통 디귿이나 지읒이. 디귿이 이를 만나면 지읒으로 바뀌는 거야. 티읒이 치읒으로 바뀌는 이해됐어요? 네, 그 다음에 붙임이 하나 나오는데요. 자, 디귿 뒤에 전미사 히가 결합되어 티를 이루는 것은 치로 발음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잘 봐보세요. 굿히다라고 쓰지만 어떻게? 디귿과 히읗이 만나니까 치읒이 되죠. 축약이야, 축약. 네? 히읗이 개입이 되면 생 소리로 바뀌죠. 네. 기역 더하기 히읗은 뭐가 됩니까? 키읔. 그 다음에 디귿 더하기 히읗은 치읒. 이렇게 바뀌죠. 디귿 더하기 히읗이 치읒. 티읒. 티읒? 원래는 티읒으로 바뀌는데 여기서는 붙이다 이렇게 치로 된 거니까 국외음화와 축약이 같이 이루어진 거야. 좀 복잡하죠? 네. Sorry. 내가 정한 건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쓰는 거야. 아이고야. 원래 그냥 축약만 되면 어떻게 되겠어? 굿티다지. 굿티다. 그런데 여기 있잖아, 국외음화. 국외음화가 되니까 티읒이 치읒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 뭐 때문에? 이 모음 때문에. 거기 이 모음 있잖아, 이 모음. 네. 그치?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몸이 뭐예요? 모음이. 모음이. 아. 이해되셨습니까? 예. 네. 그래서 한 번만 읽어보면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받침, 기역 계열, 그 다음에 디귿 계열, 비읍 계열은, 자, 비음이죠. 니은, 미음은. 네. 이 비음 앞에서 비음으로 발음합니다. 그러니까 비음화야, 비음화. 18항은 비음화입니다. 그래서 먹는 이렇게 되는데 비음, 니은이 뒤에 떡하니 버티고 있잖아. 네. 그러니까 받침 기역이 발음상 뭐로 바뀌어요? 같은 비음 계열인 이음으로 바뀌어버리죠. 네. 먹는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잘 봐봐. 이 동화에는 방향이 있어요.
뒤에 것 때문에 앞에 게 바뀌면 역행이죠. 앞에 것 때문에 뒤에 게 바뀌면 순행입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걸로 바뀌면 완전이고 비슷한 놈으로 바뀌면 불완전이에요. 뒤에 것 때문에 앞으로 가는데 역행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 게 앞에 게 영향을 줘서 앞에 게 바뀌면 역행이고, 그러니까 이거 봐봐. 먹는은 일단 역행 동하지. 네. 니은 때문에 기억이 바뀌었으니까요. 네. 그 다음에 니은 때문에 바뀌어서 니은으로 바뀌면 완전 동하겠지만 같은 계열인 이응으로 바뀌었지. 그러니까 뭐겠어? 불완전 동하야. 누가요? 먹는. 먹는이요? 봐봐. 또 봐봐. 니은 때문에 기억이 니은으로 바뀌잖아. 똑같은 녀석으로. 네. 그러면 완전 동하야. 완전히 하나가 됐잖아. 똑같은 거로. 하지만 비슷한 계열인 니엄마 중에 하나로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불완전 동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왜 알려주냐면 여러분 선생님이 뭐 그거로 선택지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고 있으라고 알려주는 거야. 이해됐지? 네. 저희는 그러니까- 안 나올 것 같아요. 알았어. 방향은 순행과 역행이 있고 그 다음에 동화의 상태는 완전과 불완전이 있다는 거예요. 네.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이해의 차원에서 하나만 더 해보면, 자, 찢는 봐보세요. 찢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찢는을 보면 뒤에 니은 때문에 앞에 시옷이 발음상 바뀌었죠. 네. 그러니까 역행 동하지. 네. 근데 바뀌었는데 똑같이 니은으로 바뀌었죠. 순행? 아니요, 모르는. 완전 동하지. 완전 동하. 무슨 말 이해됐죠? 네. 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쫓는 도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단어를 이어서 한 단어로 발음하는 경우에도 똑같답니다. 즉, 동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네.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19항. 받침 미음과 이음. 자, 받침 미음과 이음이면 얘네도 무슨 음이야? 비음이지. 네. 비음 뒤에 연결되는 리을이 있어요. 그러면 얘도 비음으로 바뀐답니다. 이것도 이제 비음화의 하나예요. 그치? 자, 그래서 봐봐. 담력 봐보세요. 담력. 자, 앞에 미음이 있죠? 네. 미음 때문에 뒤에 리을이 뭐로 바뀌었어? 발음상? 니은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이것도 비음화입니다. 그런데 따져보면 순행동화죠. 네. 그리고 불완전동화죠.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붙임이 있어요. 비읍, 비읍 뒤에 연결되는 리을도 니은으로 발음한다는데, 잘 봐보세요. 막놈 이렇게 돼 있죠? 네. 자, 쓸 때는 니을로 씁니다. 네. 그런데 일단 이 니을음이 니은으로 바뀌어요, 발음이. 왜냐면 발음하기 어려워. 막 런 하기가 힘들잖아. 네. 봐봐. 기억으로 끝났는데 그 다음 혀를 막 떨고 싶잖아. 막 하고 떨려면 막 할 때 혀가 이렇게 구부러져요, 밑으로. 막. 그치? 그 다음에 혀를 위로 올려서 떨어야 돼. 쉬워, 어려워.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더 쉬운 발음이 뭐냐면 그냥 혀를 올려서 윗 잇몸에 갖다 대면 돼. 막, 넌. 그치? 이게 더 쉬워. 아. 그러니까 쉽게 발음하려고 사람들이 이 니을음을 니은으로 바꿔버린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비음이 하나 생겨버려져. 그러니까 앞에 기억이 또 비음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음으로 바뀌죠. 그래서 막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기본 방향은 잘 봐봐. 사람들은 발음하기 어려운 걸 하려고 해, 안 하려고 해? 안 하려고 해. 간편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15세기에 우리는 물을 이렇게 썼어요. 물. 이렇게 썼어. 근데 이게 지금은 뭐로 됐습니까? 물로 되죠. 발음해보세요. 물 하게 되면 네. 미음을 발음한 후에 바로 입술이 찢어야 돼. 네. 겁나 불편합니다. 물! 그러니까 그냥 더 간편하게 물 해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모음을 교체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원순모음화. 여러분 원순모음, 평순모음 배웠죠? 네. 그러니까 잘 봐봐. 입술이 동그랗게 모양을 하게 되는 모음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원래는 평순모음이었는데. 자,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0항입니다. 자, 니은은 니으르 앞이나 뒤에서 리을로 발음합니다. 이건 유음하죠.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신라입니다. 신라. 그쵸? 그래서 리을 앞에 니은, 비음이 있는데 발음상 뭐로 바뀌어버려? 니은으로 바뀌죠. 이걸 네. 유음화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몇 번 쭉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나는 소리 니은이 있는데 이것이 겹받침 리을 히읗이나 리을 티읕 뒤에 연결되는 경우에도 유음화가 된답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잘 봐봐. 단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 봐. 단은 이렇게 발음합니다. 네. 왜냐하면 리을 히읗 겹받침 뒤에 바로 뭐가 나와? 니은이 나오지. 는의 니은. 그러니까 얘도 리을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달른 이렇게. 오케이? 네. 냄비 바닥이 닳는데 뭐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뚫는도 마찬가지고. 다음과 같은 단어들은 리을을 니은으로 발음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된다고요? 그렇죠. 이건 왜 예외죠? 의견난, 외워야 돼요. 임신난, 얘네가 예외인 거예요? 그렇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를 좀 괴롭게 하는 거야. 얘네들 유음만 아니잖아요. 유음하의 예외야, 예외. 유음하의 예외. 발음 좀잘 알지 않아요? 이것도 뭐냐면 그러니까 발음하기 편하게 하다 보니 예외가 생긴 거야. 의견란 이렇게 하기는 힘들잖아. 한 단어인데 그래서 의견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계란은요? 계란이 이거 계란이 선생님이 어떻게 왔어요. 구분하는지 알려주는데? 계란이 모음이고 오거나 아니면 계란이 막 리을인가가 오면은 뒤에 뭐 이응으로 쓴다 그러죠. 아, 두음법칙. 하율. 그렇지, 그렇지. 맞아. 그거 이제 나옵니다, 뒤에. 룰과 유를 구분하는 방법. 네, 지금 학교에서 했어요. 네네. 자, 그래서 봅니다. 이제 경음화도 있죠. 경음이 뭐예요, 경음? 된 소리야, 된 소리. 그러니까 이거 된 소리 대기예요, 된 소리 대기. 어디요? 6장. 표준 발음법 6장. 된 소리 대기. 자, 그래서 된 소리 대기를 보게 되면, 자, 받침이 기역이나 디귿 계열 혹은 비읍 계열인데, 뒤에 또 기역이나 디귿이나 비읍이나 시옷이나 지읒처럼 예사 소리가 오잖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된 소리로 교체됩니다. 중요한 건 뭐야? 교체. 이거 교체야, 교체. 교체예요? 여러분은 흔히 착각하죠? 선생님, 기역이 쌍기역이 되는 건 그냥 하나 더한 거잖아요. 아니에요. 엄연히 다른 의문이잖아. 그치? 기역도 하나의 의문이고, 쌍기역도 하나의 의문이잖아. 그러니까 이 의문이 이 의문으로 뭐 된 거라고? 교체. 고체된 거.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경우가 여러분 이해했죠? 어렵지 않지? 된 소리 대기입니다. 그 다음에 24항은, 자, 동사, 형용사에만 해당해요. 왜? 어간이라고 나오잖아. 어간하고 어미가 있는 건 동사하고 형용사밖에 없지? 다현아? 네. 그치? 그러니까 동사하고 형용사 중에 어간에 받침이 니은이나 니은, 치읓, 니음이나 리을, 미음이 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뒤에 오는 어미의 첫 소리가 기역이나 디귿이나 시옷이나 지읒 같은 예사 소리일 경우는 발음이 또 된 소리로 교체된대요. 그래서 쉽게 해보면 알죠? 뭐 있어요? 안고 봐봐. 안고. 니은 지읒이죠. 네. 동사고 어간이 니은 지읒으로 끝나는데 뒤에 기역 고가 오니까 어때요? 꼬로 발음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된 소리 대기가 된다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게 중요합니다. 다만 피동이나 사동의 전미사 기는 된 소리로 절대 발음하지 않는다. 경기도 딱 발음해도 안 되잖아. 그렇죠. 옮기다 안 되잖아요. 그 옮기다. 그래서 옮기다, 안기다 이런 경우 기가 뭐일 경우 피동이나 사동의 접사일 경우는 그냥 그 녀석이 접사예요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발음을 기로 한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 25항입니다. 어간에, 자, 이것도 그러니까 동사나 형사겠죠? 어간의 받침이 니을, 비읍이나 리을, 티읕인 경우 뒤에 결합되는 어미가 또 그드스즈인 경우도 된 소리로 발음한대요. 거의 똑같죠? 네. 그래서 넓게 얘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항, 이거 중요합니다. 한자어. 카테고리가 또 어디야? 한자어야. 고유어는 절대 여기 해당하잖아요. 한자어에서 받침이 리을일 경우 뒤에 오는 드스즈는 된 소리로 발음한다. 그러니까 갈등 하지 않죠? 갈등 이렇게. 이해됐어요? 네. 근데 또 있죠? 다만 이렇게 되죠. 다만 같은 한자가 겹쳐진 단어가 있대요. 이거 그런 경우에는 된 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데. 책에도 나왔잖아요. 허허 실실 절절하다. 이걸 절절하다라고 하진 않잖아.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27항은요.
관형사형 은하 을 혹은 리을 뒤에 연결되는 그드브스즈는 된소리로 발음한다라고 돼 있는데 갈 때가 거의 대부분 하다나 뭐 이런 거 뒤에 것이 오는 경우가 있죠. 네. 할 것을 이렇게 들려. 꺼 이렇게 된소리로 꺼. 발음된다는 거예요. 스. 할 것을 이렇게 발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헷갈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네. 이거는 별표 치고 잘 알아주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발음을 두 가지로 다 할 수 있어요. 할 것을도 하고 할 것을도 하는데 뭐가 맞는 거다? 것을이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것을. 할도리 할도리. 자, 그 다음 또 다만 있습니다. 다만 끊어서 말할 때는 예사 소리로 뭘 발음한다. 끊어서 말해요? 할 것을 이게 뭘? 얘도 할. 연설할 때 우리가 것을. 연설 같은 거 하잖아. 강연이나 이런 거 할 때 이해할 것을 할 때는 이렇게 예사 소리로 발음합니다. 좀 거시기 하죠. 근데 이건 원리가 이거야. 잘 봐봐. 앞에 지금 리을 발음 있잖아요. 여러분 리을이 되게 발음하기는 편해. 이렇게 할 때. 그런데 그 뒤에 어떤 단어가 오려면 입을 다시 다 구조를 바꿔야 돼요. 그쵸? 하다가 이걸 멈추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불편하니까 된 소리로 교체를 할 것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 붙임입니다. 붙임. 아, 이게 또 골때려요. 붙여줬는데 뭐라고 하느냐. 은하, 니을 혹은 을로 시작되는 어미의 경우에도 위처럼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이 나오면 된 소리로 발음한답니다. 할 걸 같은 경우. 그치? 할 왜? 이거 니을이에요. 봐봐. 여기 하다 밑에 리을이 붙었잖아.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어때? 뒤에 기역으로 시작되는 말이 있으면 된 소리로 발음을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 할지라도, 할지연정, 할지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인데 여기에 이제 예로 나와 있는 거니까 한 번씩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항입니다. 자, 우리가 문자 언어로 표기할 때 사이시옷이 없는 경우가 있죠. 네. 없더라도 반영격 기능이 뭐냐면 뒷말을 꾸며주는 기능을 가지는 경우는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 합성어의 경우 된 소리로 발음한답니다. 거지 같죠?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맞나요? 사이시옷을 표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네. 근데 표기 안 할 때도 있죠. 네. 근데 표기를 안 했더라도 합성어이면서 뭔가 꾸며주는 기능을 하는 경우는 사이시옷이 표기가 안 돼 있어도 된 소리로 마치 사이시옷이 있는 것처럼 발음해 주라 이 말이에요. 봐봐. 문 더하기 고리지. 네. 그치? 여러분 사이시옷이 표기가 되려면 앞말에 받침이 없어야 돼요. 잘 봐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나무 더하기 잎이 있잖아. 나뭇잎. 자, 이거 사이시옷 표기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왜냐면 여기 받침이 없잖아. 그래서 나뭇잎 이렇게 합니다. 이해되죠? 그런데 여기 받침 있잖아. 지금 여기는 문 더하기 고리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는 표기는 안 하지만 문의 고리예요 라는 뜻이 되죠. 네. 그러니까 뒤에 거를 된 소리로 발음해 주라는 거예요. 문고리 이렇게. 까리. 네. 나는 công 네, 그렇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세게 발음해 보시고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다. 자, 그 다음에 음의 첨가가 있죠. 음의 첨가. 자, 합성어. 자, 합성어니까 뭐겠어? 단어 더하기 단어지. 네. 그 다음에 파생어니까 접사가 개입된 거예요. 그런 경우에서 앞 단어나 접사의 끝이 자음이라는 얘기는 끝이 자음이니까 받침이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있다는 얘기지. 네. 있다는 얘기야. 봐봐, 나무에서는 끝이 뭐야? 우죠. 네. 모음이죠. 네. 끝이 모음이라는 얘기는 받침이 없다는 얘기야. 네, 맞아요. 여기가 만약에 나문이면 끝이 자음이지. 네. 이 경우는 받침이 있다는 거야. 아, 눈이요? 아, 예를 들면. 아, 그냥 받침이 있으면은. 받침이 있으면 이렇게 표현해. 꼭 어떻게 하냐면 받침이 있을 때라고 표현하지 않고 음절의 끝이 자음으로 끝날 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아, 음절의 끝이 모음으로 끝나면 받침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없어요. 그쵸? 그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편해요. 자, 그래서 합성어든 파생어든 간에 앞에 있는 단어나 접사의 끝이 받침이 있는 경우, 받침이 있고
뒤에 오는 단어나 전미사의 첫 번째 음절이 뭐일 경우? 빈자리인 경우지, 빈자리. 그치? 이야여여유 빈자리잖아. 이렇게 자리가 비어있을 경우에는 발음하기 편하게 무엇을 첨가하다? 니은음을 첨가해서 발음하는 거야. 표기는 아니야. 발음할 때만, 그치? 근데 왜 이야기만 해요? 얘들이 의는 안 되나? 발음하다 보니까 이 녀석들만 꼭 그렇게 되더라는 거야. 따로 무슨 법칙이 있는 게 아니고 정리해 놓은 거야. 그래서 솜잎을 뭐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니은이 첨가된다는 거죠. 이건 이제 그 사인시원 할 때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한 번씩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만 니은을 첨가해서 발음하되 표기대로 발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니은을 첨가해서 발음해도 되고 쓰여진 대로 발음해도 되고 그게 여기 있는 말들이야. 이죽, 야금, 열랑, 검열, 금융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발음 두 개를 다 표준 발음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금융이야, 금융. 금융이라고 발음해도 되고 금융 이렇게 발음해도 돼요. 근데 융도 된대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표준 발음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걸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 발음하는 걸 국어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건 정리야, 정리. 이 뭐 무슨 법칙이다 아니까 그렇게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붙임 1이죠, 붙임 1. 자, 리을이 받침일 경우 그 뒤에 첨가되는 니은음은 리을로 발음하는데 지금 유마 돼버린다는 거죠. 이것도 유마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들일 이렇게 돼 있는데 리을이 받침이잖아, 들에. 그치, 합성어일 경우 그러면 그 뒤에 빈자리에도 리을을 끼워 넣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붙임 두 번째는요. 두 단어를 이어서 한마디로 그러니까 한 번에 발음하는 경우에도 어떻게 돼? 위에 준한대요. 그러니까 니은음을 첨가해서 발음한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한일 이런 식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니은, 리을음을 첨가해서 발음하지 않는답니다. 6.25 3.1절 성대로 등용문 4개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하고 끝내버립시다. 자, 사이시옷이 붙은 단어는 다음같이 발음한답니다. 그드브스즈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 사이시옷이 올 때는 이들 그드브스즈를 된 소리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리고 사이시옷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을 한답니다. 즉 디귿으로 발음하는 거 허용한답니다. 자, 그래서 네 더하기 가가 네가가 되죠. 그치? 그래서 네가로 된 소리로 발음해도 되고 디귿을 넣어서 네가 이렇게 발음해도 된대요. 두 개 다 허용한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이시옷 뒤에 니은이나 미음이 오는 경우에는 니은으로 발음한답니다. 예를 들면 콧날 이렇게 되죠. 네. 코 더하기 날이잖아. 네. 사이시옷이 표기가 됐죠? 그러면 이 사이시옷은 시옷이 발음 안 되니까 디귿으로 바꾸겠지. 그런데 그 디귿이 뒤에 있는 니은 때문에 비음화된 거야. 그래서 콧날 이렇게 된 거야. 자, 그 다음에 사이시옷 뒤에 이라는 소리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니은이 두 개가 겹쳐서 발음 난답니다. 자, 그래서 봐보세요. 자, 깻잎 봐봐, 깻잎. 내가 제일 좋아하는 깻잎. 자, 시옷은 발음이 안 되니까 디귿으로 바꾸겠지. 네. 그래서 깻잎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잎이 니은으로 소리가 나고 이 니은 때문에 앞에 디귿도 뭐로 바뀌어요? 니은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니은 형태가 된다는 거죠. 나뭇잎도 마찬가지. 이해됐습니까? 네, 이딴 식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2단원이 한글 맞춤법 조항인데요. 요것들은 거의 시험에 한 번씩 나온 것들이에요. 별표 치세요, 여러분. 시험에 자주 나왔던 게 뭐냐면 10항, 11항, 12항이 하나야. 10항, 11항, 12항이 전부 두음법칙으로 하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8항은 한번 읽어보면 되는데요. 읽어도 좀 헷갈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30항입니다. 30항. 사이시오. 안 해본 게 없어요. 사이시오. 사이시옷 했어 우리. 진짜? 사이시오. 사이시오는 체계적으로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언제? 몇 항이 또 시험에 잘 나오냐면요. 자, 19항입니다. 19항. 쌤 15항도 있고 23항도 있어요. 아, 학교에서? 네. 아니 교과서예요. 교과서. 그 다음에 또 25항.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아 이거 맞아요. 네. 25항. 맞다. 이것도 했어.
그 다음에 27항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별표식 한 번씩 읽어보시는데 예스. 교과서에 있는 걸 또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프린트 이제 줘봐 프린트 다 복사해줄게. 그렇게 이거 해가지고 좋은데? 그러니까 다 복사해야지. 빠밤 빠밤